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아침 5시 17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죠. 그죠? 반등이 나왔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좀 크게 재미없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또 뭐 CPI 발표가 또 있으면서 또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 정도에서 흔들림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한번 증시하고 차트가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간단하게 볼게요. 뭐 중요한 뉴스도 있는지 간단하게 쭉쭉 보고 넘어가드리겠습니다. 금광더는 없나? 세계 생산량 정체. 금광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은광도 별로 없을 겁니다.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확정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많이 올랐었죠. 물론 주식이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뭐 유럽 국가 중국산 전기차는 싫지만 공장은 환영한다. 뭐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참, 참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죠. 누가 더 좋냐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온건 패권이 더 좋지만 좀 약간 가증스럽기는 해. 일본 20년 만에 새 지폐 발행을 한다고 하네요. 옛날 일본 지폐는 가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나요? 잔뜩 들고 있는데. 네. 그래요. 네. 일본 한번 가서 좀그 구권을 좀 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맨날 좀 예산 바꿔놓은 게 좀 있거든. 엄청 싸게 바꿔놓긴 했는데.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 상지 중1 뛰는데 개걸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달러 미리 사둘 걸. 뭐 달러는 예전에 샀었어야죠. 그죠? 오른다고 할 때. 오래됐죠. 엔터주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반기에는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들도 엔터주 하나 시황이 나갔어가지고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딱 하나가 박살나는데 그게 엔터주였거든요. 에이, 참. 자, 뭐 드리블 뉴스, 네, 가볍게 뚝뚝 보겠습니다. 저희들 밤에 오셔서 뉴스 한번 살펴보세요. 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전으로 할게요. 네. 암 조심하십시오. 네. 예, 산삼님이 직업이 의료 쪽에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올려주시는 거 가끔씩 보시면 건강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삼님이도 시향 올려주셨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딱 정확하게 딱 맞아가지고 재밌네요. 네. 쭉 더 올라가는 타점 여기까지만 딱 그려놨는데 저희가 공부방에서도 시향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저항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거래가 좀 많이 터졌던 이런 부분들이 또 저항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항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바라보자 라고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장난삼아는 안 올라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 템포 딱 정확하게 딱 지켰습니다. 우리 산사님 조사가 다 됐죠. 옛날 한쌤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 그죠? 엔비디아 나라까지는 가기 힘들 거예요. 나라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고 국가의 정상화가 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상화 된다 그래도 어쨌든 AI라는 산업은 또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죠? 뭐 그게 가버렸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것 살면 되잖아요. AI 관련된 것들, 로봇 관련된 것들 그런 데 투자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중국 태양광 동남아 공장 문 닫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펜하이머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그래요. 저는 엔비디아는 뭐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이제는 또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670달러, 600달러도 떨어지고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잡았어야지. 나스닥 S&P 틀려서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또 신고가 갱신이 됐죠. 그쵸? 엔비디아 시총이 2배 이상 뛰어넘어, 그쵸? S&P 500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S&P를 숏포션을 들어갔어요. 오늘.
나스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가볍게 즐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S&P는 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코인 선물 이런 것들 하시다가 만약에 심심하시거나 하시면 S&P 한번 해보십시오. S&P는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저렴해요. 네. 아이크론 나스닥은 이제 300만 이상이 돼야 아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S&P는 200 정도만 들고 가셔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만큼 수익금 자체가 크거나 손실금이 크진 않겠죠. 마이크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잦은 매매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큰 웨이브 때 한 번씩 툭툭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주식 팔고 채권 사자. 괜히 머니 무브 가속 페달. 채권은 이제는 별로 맛은 없는데. 그쵸? 네. 이것도 볼까요? 네. 개미들이 팔아치웠더니 53% 껑충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네. 외국인 하이넥스, 알테어제, 현대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구나. 한미반도체, LS.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심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밌다 그죠? 네. 아시아나 화물사 메가 세주인 선정 인바 한면 선결과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이번에 그렇죠? 뒤늦게 챗GPT 빌려 쓴 애플, 독자 AI 밀고 나간 삼성. 그러니까 오픈 AI랑 이제 시리와 동맹이 맺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폰에 이제 그 챗GPT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아이폰 애플 쪽에 돈이 몰리게 되면서 나스닥이 또 한번 급반등을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AI 모든 다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10분의 1 가격에 산다 엔비디아 주식 분할했습니다. 주식 분할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투자의 원칙 중에서 세력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있고 개미가 상승시키는 게 있거든요. 주식 분할은 개미가 상승시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미 상승은 보통 이제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언젠가 또 조정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에 특약이 무하다. 공사비 갈등 새 분수령. 그 물가가 올라버렸고 건설비가 올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노래를 부를 때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제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 제가 집을 살 때가 이제 3년이 됐잖아요. 거의. 그때 내가 최고점이라는 걸 알고 산 거다.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약 20% 지금 빠져 있어요. 20%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정도를 각오하고 들어간다는 딱 그렇게 빠졌어요, 지금.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전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주표 중에 하나긴 하죠. 그렇지만 전세라는 것은 이 막아줄 수 있는 딱딱한 이런 지지력이 아니라 터져버릴 수 있는 풍선 같은 지지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가 이제 전세 사기가 터지게 되면서 빌라 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모든 그런 건축들에 대해서 저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생산 단가입니다. 생산 단가. 그러니까 건설은 건축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대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을 때도 지금 저희 옆에 이제 뭐 분양 나와 있는 게 있는데 6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땅값이 되게 싼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는 뭐 시내 쪽도 5억 6억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5억 6억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는 6억 정도에 나와 있으니 시골에 누가 6억에 분양을 받냐고. 브랜드가 두산 위브라는 좀 그런 대형 브랜드긴 하더라도 서울도 마찬가지잖아.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뭐 분양가 10억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싸게 물건을 사려고 하시면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렴하다 싶을 때는 좀 미리 좀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매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임장도 다녀보시면서 요 위치는 입지가 괜찮네, 이 위치는 뭐 입지가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엄지 불리기 그것보다 탈났다. 부실금고 생활금고에는 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손실내다 부실적법 차르라 항명부 늦당 어쩌고저쩌고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군요. 롤 IP 애니에서 음악까지 롤이라는 게임이 참 대단한 게임이죠. 그죠? 라이엇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지금은 최대 투자자가 그거잖아요. 텐센트 중국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개발 자체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 게임을 즐기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즐기고 끝나면 되니까. 요즘 그냥 진짜 돈만 되는 그런 막 돈질을 하는 그런 게임들도 많고 도박도 많고 한데 문득 저런 참 좋고 재밌는 게임들은 또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 회사가 또 돈 들어가고 다 수익성 나는 그런 뭐 제도 안 하는 양산형 현질 게임들 이런 것 때문에 짠떡 있고 그렇지. 구글 플레이 패스는 뭔가요? 구독형 서비스? 이런 것들 뭐 요즘 패스 아이템 타이머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시작한 거거든 저 패스 아이템이. 참, 게임에서 나오던 게 이제 실제로 다 넘어오고 있네요. 이 정도만 보죠. 네, 뭐 엄청나게 보는 것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엔환율 8.718, 또 반동 줬다가 또 빠졌다가 그러고 있네요. 크게 지금 여기서 뭐 가이드를 해드릴 만한 그런 지표들이 없습니다. 지금 천표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쯤 넘어가겠어요? 이게 나중에 넘어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빠질 수도 있겠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7, 8월 해가지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 되면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요때 이제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 전까지는 볼 게 없는 거야.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 자, 기름값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기름값이 또 많이 올랐네. 자, 빅스 차트는 12, 또 그냥 광역전 탐욕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손절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손절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참 웃기는데, 한세비 시장을 뒤늦게 보고, 그러니까 보고 너무 그냥 단타는 단타답게 이거 보고 빅쇼트 지금 1000포인트잖아요. 거의 한 7, 800포인트 되죠. 이거 빅쇼트 아닌가요? 500포인트짜리면 빅쇼트예요. 엄청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고 나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선보는 그렇게 들고 가는 게 특히나 숏포지션 존버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라도 꼭 사십시오. 타이밍 자체를 여기서 잡아주는데, 그죠? 여기서 잡아주는데 이거 다 오바이트하고 여기서 수익 못 먹고 여기서 토해가지고 손절하면 그냥 뭘 큰 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치. 바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두 가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비싸냐? 난 나스닥은 다운 때려 죽여도 난 비싸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계속 비싸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그렇던 한쌤이 이번에 숏을 또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숏 정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S&P를 들어가 봤는데 나스닥은 또 뭐 워낙 강세니까 뭐 들어간 근거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세를 건드리고 있어서 이런 큰 하나, 둘, 셋, 넷 이런 임펄스라고 하더라도 큰 오파가 완성이 되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쇼핑을 한번 들어가 봤고 추세적 저항이니까 추세적 저항이니까 신고가에 뭐 수평적 저항은 없지만 한번 들어가 봤고 나중에 저는 떨어질 때 이때 빅쇼트를 노릴 거예요. 떨어질 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추세가 깨질 때 그 차트를 보시면 돼요. 요 추세가 깨질 때.
슈퍼 포지션. 그 전까지는 시장이 그냥 꿀렁꿀렁 하면서 또 버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P가 여기 있죠. S&P 제가 들어갔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S&P도 뭐 나스닥과 더불어서 약간의 반등 진행을 했고요. 제 이제 타점 자체가 여기거든요. 여기 떨어질 요 반등 요 꺾다리거든요. 여기서 이걸 보고 여기서 한번 진입을 각을 한번 봤습니다. 시장 이번에 반등 또 주고 있네요. 그죠?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죠. 요 타이밍 한번 들어봤다. 어떻게 한쌤 어떻게 해야겠어요? 넘어가면 손절하겠지. 별거 없잖아요. 넘어가면 손절하면 돼요. 그죠? 넘어가더라도 한 템포 저는 보고 한번 손절할 거예요. 뚫고 다시 들어오면 손절할 겁니다. 네. 이건 뭐 나이코로 같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요 정도 편차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금액이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번 달에는 한 몇십만 원 정도만 요걸로 한번 벌어볼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좀 생활 좀 부터 쓰고 그걸 나중에 또 주식이나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네. 요 타이밍이죠. 진 타이밍. 넘어가게 되면 요 다음 타이밍 노릴 겁니다.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는 뭐 바로 이렇게 좀 한 번 더 빠져줄 수도 있고 요거는 몰라. 요건 몰라서 여기 좀 사용에다가 들어가 봤고 그죠. 먼저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손절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요거는 이야기 똑같이 반대로 하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쵸? 거래가 터지고 반등을 줄 때 여기서 쇼포 롱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고 떨어지면 잠시 멈췄다가 돌아오면 다시 하고 손절하고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고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매매는 그런 거거든. 자, 그렇게 되겠고, 애플이 이번에 많이 올랐죠? 그죠? 애플이 이제 AI가 붙으면서 또 많이 상승을 했었더라. 애플 차트가 어디 갔지? 애플, 그죠? 애플이 상승 이번에 많이 올랐었죠. 그쵸? 그래서 올랐다가 또 조정세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또 올라간 만큼 또 슬슬 힘이 빠지고 있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올라갔으면 또 빠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뭐 그렇겠죠. 그죠? 엔비디아 역시나 강력하긴 해. 엔비디아가 참 대단해요. 그죠? 대단한 회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차트가 조금 일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트레이딩 뷰에서. 아쉽네요. 그죠? 어느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저 여러분들 이제 그 공개 그 멤버십 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넥슨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리에서 14,00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16,000원까지 약 20%의 상승, 15%군요. 15% 상승이 일어났다가 14,000원에 다시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5,200원입니다. 이런 차트들이 예쁜 차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요런 차트도 예쁜 차트거든요. 뭐야 이거? 이거 종료됐구나. 이거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예, 요 제 LD 플레이어라고 항상 켜놓고 있는 게 있어서. 아무튼 이런 차트들이 예쁜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도전해볼만 했죠. 그쵸? 네,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다른 것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뭐 이번에 봤던 게 메일 유업이었었나요? 메일 유업 그리고 그쵸? 이렇게 다지는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힘을 좀 낼 줄 알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약해요. 요거죠. 조금 약하더라고. 바트 밑으로 좀 찍어봐서 확실히 수급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면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엔터 사업 쪽이 많이 힘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그죠? 조금 약해요. 그래서 추천 3개 드린 것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안 좋다. 이건 뭐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를 들고 가면 되지. 네. 여기서 산 사람도 많거든. 아유, 참. 그 정도. LG화학이고요. 뭐 몇 가지들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뭐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 등장하고 있네요. 그쵸? 예전부터 자신 있게 보던 종목들이죠. 여기 상승 우리 먹었었고, 그쵸?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는 2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것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들 다 올봉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다 올봉들이에요. 2만원에 막 추천드렸고 제 평단이 2만원이긴 합니다.
짹짹짹 기분 좋네요. 많이 올랐었죠, 그쵸? 배당금 노조가 얼마나 좋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비트코인입니다. 우리 탄삼님이 참 도사다, 그죠? 정말 멋있게 디테일하게 맞춰주셨거든요. 67,000불 라인에서 살짝 이탈이 되면서 이건 보여드릴까? 트윗 67,000불 살짝 이탈되면서 68,000에서 69,000 사이까지. 이야, 조금 더 갔네, 그지? 이 완벽한 타이밍 대단해요, 그죠?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요 거래랑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글쎄요, 참 오묘합니다, 그죠? 오묘해요. 개미들의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물량은 세력의 물량이 아니라 개미들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트코인도 일단 옆으로 좀 가야죠.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 차트 흐름 자체에서 이탈이 될 거다. 그리고 테스팅 받고 이제 시장 옆으로 가다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랫의 C파가 1, 2, 3, 4, 5로 진행되는 건 무효화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접속파가 앞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A, B, C가 진행이 됐고, 다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겠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이 64,000불 정도 되죠. 64,000불 대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바로 오는 거는 조금, 일단 무효가 됐고, 그럼 지금 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잡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올 거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다 보면 항상 ABC는 385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여기를 노리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66,000불의 작은 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다. 그죠? 여기는 수평적 매물대긴 하니까 작은 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때 CPI가 발동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이게 나왔고, 지금 이제 여기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상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분봉이라든지 5분봉 차트를 켜놓고 보면, 이 상승을 보고, 그죠? 이런 ABC 파동을 봐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봐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갈 거냐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죠, 스스로. 근데 변동 어디서 생겼어? 여기서 생겼죠. 근데 여기를 갖다 이제 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상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69,000불 정도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보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액션을 좀 취해보시고, 안 오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방으로 빠졌을 때는 64,000불 정도에 이제 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여기는 조금 메이저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먹을 만한 흐름이 될 수 있는. 뭐 지금도 타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자, 비트코인, 네, 올봉입니다. 하나에서도 많은 상승이 일어났죠. 충분히 좀 매력적이었는데, 제가 이걸 잡아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먹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먹을 만큼 이제 움직여버렸고, 실제 새벽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CPI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목요일날 내가 움직임이 생길 거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그잖아. 생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섬세하게 더 접근을 해보자면,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요 상승에 대해서 최신 8.6에 대한 되돌림을 체크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조정파예요. 그럼 여기 정도까지 바라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바라보고 뭐 여기서 다시 빠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지저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조정파 패턴 하나 만들고 이제 방에서도 결정해 나가겠죠. 똑같은 논점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입각을 볼 거냐? 나 질문 던졌을 때 저는 지금 진입각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P도 이제 숏포지션을 하면 처음 진입을 해봤다. 짧은 손절을 주고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보려고 진입을 해봤다고 말씀 좀 드렸고, 비트코인도 그 입장에서 글쎄요, 일단 좀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좀 애매해요. 이 정도 흐름 가지고 하고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 정도, 그때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 봐봐. 여기 잡으니까 이 정도 그림 나오잖아요. 큰 거. 애초에 시작은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여기랑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뭐 충분하잖아요. 그죠? 규모가 이 정도는 돼야 도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 보조지표들도 보시면, 이건 뭐야? 네. 뭔가요? 보조지표들도 보시면, 여기다 깊어요. 침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이라든지 4시간 차트에서 이제 흐름이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최행폭 추세로 바뀌어버린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박스를 그어가지고 아래에 왔을 때 노리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축에 가지 마시고. 안 오면 말아요. 맞추는 게, 차트쟁이들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유리할 때만 게임을 하는 게 파차트쟁이들이에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을 찾아다니셔야 되거든요. 뭐 솔라다나 리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빠진 것들을 되돌려주는 수준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농사죠. 농사. 단타적인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좀 해봐도 그냥 들고 있어 봐라. 그리고 이제 1차 농사, 2차 농사 진행이 되었고, 플로우 같은 경우도 1000m 빠졌으니까 한번 넣어봐도 괜찮다. 빠지진 않았네? 그죠?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6월달에 농사를 지금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저희가 4월, 5월에 두 번의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4월달부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얘네는 조금 빨리, 알트는 조금 빨리 빠졌다, 그치? 조금 빨리 빠졌고, 근데 비트는 4월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나? 4월 중순부터 조정세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4, 5, 6 알트코인들, 이제 알트는 먼저 빠졌었고, 4, 5, 6, 7, 8, 9, 10월 정도까지 해서 한 5개월, 그래서 막 연말까지 한 7, 8개월 농사나 다시 한번 지어보자, 익절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게 메인 시황이잖아요. 근데 4, 5월에 메인 농사가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손해보고 있겠죠, 지금, 어느 정도? 농사는 그런 거야. 손해봐야지, 당연히. 근데 이제 6월 농사를 지을까 말까냐, 그걸 결정하셔야 된다고. 단타는 단타대로 보셔야 되는 거고, 농사는 농사대로 보는 건데, 근데 6월 농사를 지금 짓기에 조금 조심스러워요. 6월 농사를 짓기. 6월 농사는 좀 스킵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차라리 올라갈 때, 내 동사 얘기 다시 매수에 변하면서 얘기 드리더라도, 지금은 6월 농사보다는 아주 아까처럼 우리 비트코인 타점을 잡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타점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농사는 지금 조금 이제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야 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우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플로우는 저희들이 전부터 보던 종목이니까, 그죠? 이 상승을 먹고 나왔잖아. 그럼 이제는 누구였지? 1인치 네트워크랑 비슷한 상황인데, 주봉상에서 이미 항조장을 다 돌려버렸거든요. 이 하락시장을 거래 붙으면서 옆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위로 가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 가는 애들이 아깝다, 비싸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지금은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 양보 한 개 띄우고 쳤다가 조정 뒀다가 이렇게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1인치 네트워크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 줬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려나? 최근에 조금 빠져가지고 좀 아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네, 주봉 정도를 켜보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양봉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밑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야 돼요. 1인치 네트워크랑 아까 전에 이런 종목 지금 차트적으로 1인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 배팅을 하세요. 그때는 농사에 두 번밖에 안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그죠? 그때 배팅을 하셔도 돼요. 배팅을 하고 손절 박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가야 될 타이밍에 가야 된다.
이때 배팅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심심하게 조동사 또 짓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그리고 너무 비싸다가 추세 꺾고 떨어질 때 이때는 도망가야 될 타이밍인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뭐야 이거? 와 장난 아니네. 이거 또 버그냐? 버그냐? 네. 이 타이밍이죠. 예전에 제가 숏을 또 말씀드렸던 실제로 제가 숏을 많이 먹었던 자리, 이런 포인트들이 딱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물론 들고 있어서 다시 올라가는 건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게 1000포인트거든요 이게. 1000포인트 1000포인트면 미니멈 5천만원이 넘어요. 6천 넘지, 6,500 정도 되겠네 달러니까.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잖아.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향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코인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봅시다. 제가 지금 원하는 타점이 아니라서 지금은 조금 까다로워서,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좀 속편하게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살짝 도망가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우나 이런 알트코인 다 팔고 주식으로 넘어갔는데, 주식도 그냥 뭐 소소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얼마 전에 AX 인터내셔널 먹고 다시 뭐 넥슨 뭐 지금 수익 중이고, 넥슨 이제 팔아버릴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빠진 동거 다시 물타기 돌려놓는 거지. 계속 밸런스 계속 돌리는 거지. 넥슨은 매력적이라서 팔기도 싫은데 생활비가 없네. 그래서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저기 S&P도 쇼프리로 들어간다 돈을 더 넣어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고금리 적금 있다 그래가지고 적금도 넣어보고 있고, 욕심은 많아가지고요. 그죠? 채권도 좀 사놨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채권도 뭐 5번 달 만기되는 채권 작은 한 개 사놨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던데, 아마 얼마 남더라? 뭐 한 달 만에 그래도 한 5천원 남는 것 같던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해봐야지 그 경험이 나중에 쌓이고 여러분들께 또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다음 웨이브에 좀 차트가 진행이 된다면 체인링크도 좀 관심 있게 보실만한 종목인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코인들보다는 전 주식을 좀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코인을 좋아하시니 코인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1인치 네트워크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오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애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어본 애들. 지금은 이런 애들은 6월 농사는 조금 더 밀어보자. 그리고 관심 있게 보다가 지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요 매물대 돌파하면 그 흐름이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배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횡설수설 했는데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